앞서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중심이 이제 무념무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무념무상으로 가려면 이 전제가, 기초 전제가 이제 뭐 감정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감정을 비우고, 이 감정을 비우면 생각이 잘 비워져요. 이게 이제 생략이 된 거였는데, 감정이 없어지면 생각도 잘 비워져요. 이제 감정이 많으니까 감정으로부터 이제 생각이 파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이 없어지면 생각도 비워지죠. 그래서 어떤 좋고 싫고 나쁘고 무섭고 하는 게 없어지면 무념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무념무상, 요 단계까지 이제 1번에서 6번까지 말씀드렸고, 7번째 영상에서는 이 무념무상으로 가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그래서 그 방법으로 성명적으로 신기신을 제어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다른 게 아니라 성명정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성명적인 음이라면 신기신은 양입니다. 음이 양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둘이 완비가 돼 있어야 인간으로 온전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기초 바탕이고, 요 기초 바탕을 왜 이렇게 튼튼하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바탕이 좋아야 바로 호흡이 돼요. 이제 이전까지 예전에 이제 뭐 단전으로 배우거나 했던 분들이 다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 축기 이런 정보들을 접하다 보니까 기를 그냥 쌓는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렇게 선하고 맑고 두텁게, 호흡도 마찬가지입니다. 두텁고 선하게 그렇게 호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베이스를 싹 비우고 무념무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뭐가 필요하냐면 무념무상인데, 이 호흡의 첫 번째는 무념무상인데 이제 고요함이에요. 이 고요한 가운데 파장을 낮춰야 이게 호흡이 잘 돼요. 그래서 이 고요하다는 건 이제 정신적 등등,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완전히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어야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두터운 거랑 비슷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거 이제 기초 베이스를 말하는 겁니다. 베이스, 호흡의 베이스. 그 다음에는 폐를 확장시켜야 돼요. 폐. 이 공기가 많이 들어와야 더 느리고 차분하게 호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이미 여러분한테 이 성명정이 다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있고 이미 있는 걸 그냥 밝히기만 하면 돼요. 어디 없는 걸 찾는 게 아닙니다. 절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으로 바라보면 다 병도 싹 다 낫거든요. 다 낫고 잘못된 데도 다 낫고, 뭐 얼굴에 뭐 붙어있던 것들 다 떨어져 나가서 이제 편안해져요. 다.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는데, 피부도 변해요. 피부도 뭐 막 손에 원래 이제 피부 껍데기 붙어 있는 건 잘 안 나잖아요. 저도 악수하다가 손에 사마귀 같은 게 옮은 적이 있는데 그런 것도 싹 났습니다. 그러니까 내부는 그런데 피부 껍데기 있는 건 잘 안 났겠지 싶은데 그것도 나요. 다 하루면 다 나요. 그게 잠깐 이렇게 집중하고 있으면 효과가 있네 라고 느끼고 그 다음날 보면 없어졌어요. 내부는 더 빨리 나요. 바로 직접적으로 이 효과가 발휘가 돼, 바로 직접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어서 껍데기가 제일 늦게 나더라고요. 근데 이 세 가지, 고요함, 그다음 폐 확장, 이거는 완비되어 있다는 자신감, 이런 건 성명적 완비되어 있다는 자신감,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미 있으니까 여러분이 사실 호흡을 할 게 없는 게, 그래서 이제 호흡이 저절로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무념무상이라는 거 그냥 정신적으로 고요하고 여러분이 이미 다 갖추고 있다라는 걸 이해하면, 그러면 그냥 한 번에 돼요. 근데 이제 폐가 통이 너무 작고 막 답답하고 꽉 이렇게 막혀 있으면 편안하게 호흡을 할 수 없잖아요. 물리적으로. 충농증 같은 것도 뭐 낫게 하려면 뭐 성으로 바라봐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거든요. 처음에 이제 수련 시작하자마자 빡 나는 게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리적인 장애, 이 정신적인 장애, 뭐 육체적인 장애 이런 것들을 좀 극복을 하고,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저 때는 이제 국민학교였는데, 그때는 학교 다니면서 혼자 있을 공간이 없었어요. 그때는 다 막 여럿이 살고, 그때 아버지가 79년도에 이 직원이 도뭉치를 들고 튀고, 그때 이제 오이쇼크로다가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부도가 났는데, 그때 또 마침 직원이 돈 들고 튀고 막 이런 바람에 부도가 나서 그 이후에는 되게 힘들게 살았어요. 막 1년마다 한 번씩 막 이사 다니고 이래갖고 뭐 혼자 있을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잠잘 때 밤에 일어나서 호흡을 했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거의 밤새서,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는 거의, 그러니까 아침까지 한 것 같고 공부도 별로 할 게 없었으니까. 고등학교 때는 한 새벽 3시, 4시까지 독서실 같은 데 가서 호흡하고 있다가 집에 와서 잠깐 자고 이랬었어요. 그리고 또 학교 가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호흡하고, 선생님 보면서도 반기하고 이렇게 호흡하고 이랬었어요. 그냥 선생님들이 쟤는 뭐 앉아가지고 눈 뜨는 뭐 눈을 뜬 건지 만 건지 모르겠는데 계속 앉아서 뭐 하고 있는 건지 막 이랬을 거야. 아마. 공부를 그렇다고 아직 못하는 건 아니라 좀 이 60명 중에 10 몇 등 뭐 정도 하는, 그래서 그렇게 비교적 잘하는 편이긴 했는데 제가 공부를 하진 않았었거든요. 어쨌든 그랬었는데 공부에 아예 관심 없어서 외우는 거나 이런 거 잘 일부러 안 하고, 영어도 일부러 안 하고 수학만 좀 재미삼아서 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완비되어 있다는 걸 알고 물리적으로 어떤 장애나 이런 것만 극복하면 그냥 되거든요. 고요하게 하면, 조용하게 하고. 이 육체적인 고요가 왜 필요하냐면 조용히 앉아있을 자리가 필요해요. 물론 이제 극복하면 서서도 돼요. 이제 나중에 서서 되고 돌아다니면서도 되고 걸어 다니면서도 되고 다 됩니다. 뭐 밥 먹으면서도 돼요. 나중에는 오히려 더 잘 되고 그럴 때, 왜냐면 깨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 고요함이 필요하죠. 고요하게 어떤 정신적인 고요, 뭔가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거나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은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담배 연기 맡으면서 했었어요. 초등학교 때 담배 연기가 막 나오고 했었기 때문에 환경이 뭐 밤새도록 담배 연기 맡으면서 호흡을 했었습니다. 그냥 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했는데, 근데 이제 그것도 별거 아니다 신경 안 쓰면 그냥 잘 돼요, 사실. 근데 어쨌든 폐를 확장시켜야 되는데, 폐는 이제 어떻게 확장시키냐면 이거는 운동하는 걸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운동법을. 이 폐만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한쪽씩 이렇게 해가지고 한쪽씩 폐를 거의 무한하게 확장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한쪽씩 해가지고 나중에 양쪽 다 이 무한하게 확장시키는 느낌으로 폐를 확장시킵니다. 폐가 확장이 되면 숨통이 커져가지고 잘 내려가요, 나중에. 자, 이건 호흡의 기초 베이스이고, 그 다음에 호흡에는 이제 3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뭐냐면,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폐통을 늘렸고, 숨통을, 이게 잠깐 상대에서 말하기 전에 베이스에서 폐를 확장시킬 때 어떻게 되냐면 호흡 전에 준비 동작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거 호흡할 때는 인위적으로 폐를 막 억지로 막 늘리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움직임이 고요해야 됩니다. 그래서 호흡 전에, 인위적으로 폐를 키우는 거는 호흡 전에 준비 동작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준비 동작으로 뭐 스트레칭 같은 것도 하고, 무릎 같은 데도 펴주고, 바르게 앉고, 뭐 이렇게 이 반가부자로 최소한 한쪽 다리를 다른 쪽 발 위에 올리는 반가부자 정도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부드럽게 해주시고. 만약 반가부자가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반가부자가 안 돼도 상관은 없는데, 반가부자 하는 게 좀 더 낫다는 얘기고. 이런 건 이제 말씀 안 드려도 아실 테지만 기초 몸풀기는 다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육체적으로 이미 어렸을 때부터 초월을 해서, 어렸을 때도 몸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은 끝까지 다 했어요. 모든 거를 다. 그래서 무슨 영상 같은 거, 어디 유튜브 같은 거, 요즘도 유튜브 영상 보다가 좀 운동 하나 싶으면 똑같이 합니다. 저도 다 되더라고요. 따라해보면. 해병대 턱걸이 이런 것도 그렇고. 근데 이제 해병대 턱걸이처럼 이제 영국 해병대 턱걸이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딱 이렇게 잡은 다음에 딱 이렇게 굳혀야 돼서 몸을, 굳으면 근육이 되게 빠르게 펌핑이 돼서 엄청나게 커지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게 굳으니까 유연성이 떨어져서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그거 하다가 근육이 너무 커져서 중단했는데, 그런 거는 좀 지양하시고, 이 턱걸이를 해도 계속 움직이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근육이 너무 커지면 귀찮아요. 근데 근육 좀 키워도 좋다, 내가 이제 근육을 좀 키울 단계다라고 하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적당히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초적으로 목풀기, 반가부자나 무슨 결가부자나 양쪽 다리 올리기 결가부자인데, 이런 식으로 꼭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잘 안 되면 이제 양반다리 비슷하게 놓기만 해도 돼요. 그냥 편안히 앉아있을 수 있으면 됩니다. 편안히 앉아있을 수 있으면 되고, 앉아있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앉아있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 방면으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무튼 편안히 앉아있을 수 있으면 되고, 자, 이제 그 정도가 됐다라고 하면, 이제 호흡에는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 3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의지, 그리고 두 번째는 호흡, 그리고 세 번째는 기이. 이 3가지가 일치가 되면 이제 호흡이 되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사실은 호흡도 기본으로 무념무상으로 가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무의지를 이루는 것, 이게 사실 양대 요소인데, 이게 호흡의 3대 요소는 실전의 3대 요소고, 무념무상과 무의지 2가지입니다. 호흡의 양대 요소는. 이건 호흡 실전의 3가지 요소라고 하시면 돼요. 운기, 호흡 실전. 운기의 3대 요소가 의지와 호흡과 기입니다. 그렇고, 이 호흡의 실제 이 2가지 2대 요소는 무념무상과 무의지예요. 이 2가지만 있으면 그냥 무조건 됩니다. 어디서거나. 이게 안 돼서 내가 호흡을 못한 거였던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무념무상을 제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명정 수련법을 내놨고, 그걸 따라서 하시면 무념무상이 다 돼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질병을 다 치유할 수 있고, 이 감정의 무상함을 알기 때문에 이걸로 이 감정의 무상함을 깨달을 수 있어서, 이걸로다가 누구나 무념무상의 상태에 돌입할 수 있어요. 선택만 하면. 근데 여기는 이제 선택이라는 요소가 들어가는데, 내가 이 무상한 세상을 깨치고 이 완전함을 얻겠다, 영원을 얻겠다라고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바라봐서 계속 깨면 됩니다. 자, 무념무상 무의지는 다음에 좀 더 설명해드리고, 조금 있다가 설명해드리고, 먼저 호흡의 운기의 3가지 요소는 의지와 호흡과 기가 되는데, 요거를 잘 하려면 무념무상과 무의지가 또 필요해요. 베이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기초 토대를 계속해서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게, 자꾸 무슨 방법론적으로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어요. 연정 16법 이런 것도 알려져 있지만, 기초가 안 되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초가 될 수 있도록 무념무상으로 갈 수 있는 성명정을 놓아드린 거예요, 제가 다리를. 그럼 무의지는 어떻게 되느냐? 무념무상은 성명정으로 이룰 수가 있는데, 무의지는 이거 자체가 그냥 도예요. 무의지 자체가 도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이 체득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체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체득이 안 되면, 제가 여러분 심리기신과 성명정 사이에 있는 질병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일시적으로 청소해드릴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청소는 되는데, 그럼 또 금방 쌓이니까 다시 이제 원신이 쓰러져 있거나, 어떤 사람이 성이 망가져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 성을 회복시켜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성으로 또 딴 걸 해버리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선택이니까. 물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을 자기 스스로 망가뜨리겠다고 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수밖에 없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건. 그러나 본인이 내가 이제 살아야 되겠다라고 선택을 하게 되면, 이런 과정을 반복을 하면 도가 저절로 늘어나는 거고, 무의지도 저절로 조금씩 체득이 돼요. 조금씩 체득이 되면 좀 더 단계가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째는 의지인데, 그러니까 이 의지라는 게 뭐냐면 무의지의 어떤 격가지 정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지가,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의지를 내가 성명적 완성시켰다, 이런 의지를 갖는 거예요. 딱 갖고, 내가
그러면 가지면서 성으로 관찰하면서 내가 어디가 잘못되는지 보고,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디가 잘못되는지 성으로 관찰해서 보고, 거기서 에너지가 움직이는 걸 포착을 해서 그걸 성명정으로 다시 보내면 그게 이제 운기가 돼요.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 그 성명적으로 관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련이, 운기가 성명적으로 관찰을 하게 되면 얘가 어디서 내면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차츰차츰 보이거든요. 그러면 걔를 끌고 호흡으로 가고, 호흡으로 그거를 인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기를 느껴야 돼요. 기를 느껴야 되는데, 기가 안 느껴지면 호흡을 하기가 힘들죠. 근데 이 기는 모든 사람한테 있기 때문에 못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 기를 못 느끼는 경우는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그러니까 호흡의 기초 베이스라고 했던 아까 그 고요함 있죠? 고요함. 그래서 고요함을 얻으면, 정신적 위치로 고요함을 얻은 상태에서 내면을 관찰하세요. 천천히 관찰하면, 여러분은 기 덩어리, 인간은 기의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그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빛을 담은 존재거든요. 그 빛을 담은 그 빛이, 이 빛도 기예요. 그 때문에 이 고요함을 얻은 상태에서 내면을 관찰하면, 이게 뭘로 관찰해요? 성으로 관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갈리는데, 성을 모르는 사람은 성으로 관찰을 못하고 무슨 무의식이나 뭐 이딴 걸로 관찰하려고 하거든요. 안 되겠죠, 당연히. 무의식이나 뭐 아니면 뭐 무슨 다른 여러 개념들로 약간 포인트가 다르면 안 잡혀요. 포인트가 정확해야 됩니다. 아주 정확해야 돼요. 성으로 관찰해야 됩니다. 내면을 성으로 관찰하면, 고요함을 얻은 상태에서 성으로 딱 내면을 관찰하면 움직이는 게 느껴져요, 그때. 근데 움직이는 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의 어떤 감정이나, 이미 보셨죠? 감정이나, 이제 이전 영상에서 어떤 감정이나 질병들을 관찰하면, 얘가 이 감정과 질병의 그 풍사는 그때 말씀드렸던 이 바람이랑 그 삿된 그런 기운이라고 이런 건데, 그 풍사가 움직이는 게 느껴지면서, 왜냐면 아프니까, 질병 뭐 이런 거 있으면 통증이 있거든요, 당연히. 이 통증들과 그 에너지가 분리되는 게 느껴지면서 통증이 빠져나간다는 상태에서는, 통증이 만약 여기 있었다 그러면 통증이 뚝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 통증에 붙어있던 에너지가 통증과 같이 없어지려고 하던, 빠져나가려고 하던 에너지가 이렇게 쓱 움직입니다. 아주 천천히 움직여요. 천천히 움직이는데, 그 움직일 때 얘를 끌고 가야 되는데, 이게 억지로는 안 돼요. 일단 여기서 기를 느꼈다 치면 얘를 끌고 가는 게 바로 이제 의지가 되는데, 끌고 가는 게 의지인데, 이 의지가 순수해야 됩니다. 완전히 순수해야 돼요. 이게 이 감정이 여기 막 감정이 붙어있고 막 욕망이 붙어있고 막 질병이 붙어있을 때 얘가 느껴지면 어떻게 돼요, 보통은? 그러니까 보통은 막 화가 나겠죠. 막 화가 나고 막 이거 뜯어내야 되는데 막 손을 막 만지시고 그렇잖아요. 화가 일어나겠죠. 그거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순수하다는 건 뭐냐면, 그 질병, 그 감정, 그 욕망 뭐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얘가 그냥 바른 자리에 가도록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아주 선한 마음으로 바라봐주세요. 바라봐주고 천천히 호흡을 하고 기를 느끼면, 얘가 바른 자리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 성이 관찰합니다. 성이 관찰하는데, 바른 자리로 가야지 않겠느냐라고 계속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에
성의 퀄리티, 그러니까 능력의 힘에 따라서 그 등급에 따라서 그 맑음에 따라서 그 선함에 따라서 다른 자리로 얘가 이동하는 속도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의지라는 거는 이 성이 완전히 순수할 때 바로 딱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 잘못되어 있는 게 자기 자리로 가는데 그 의지가 뭐야? 그 의지가 뭡니까? 그 의지가 바로 무의지예요. 뭔가 억지로 하지 않는데 이루어지는 그런 의지를 그런 의지로 계속 이렇게 이 관하는 거예요. 관 레이저로 빛으로 쏘듯이 계속 관하면 그러면 스르르 녹아서 자기 자리로 갑니다. 그걸 막 억지로 하려고 억지로 포스를 막 강제하고 막 두들겨 패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절대 강제하는 게 아니라 바른 자리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계속해서 바라봐 주세요. 그러면 얘가 바른 자리로 가는데 그게 바로 운기가 됩니다. 그게 바로 운기예요. 그래서 얘가 그러면 바른 자리로 가는 길이 있다라고 해서 운기하는 길을 옛날에는 그 뭐 알려줬던 것인데, 자 일단 이 부분은 됐으니까 지우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요소, 의지와 호흡과 기, 이게 세 가지 요소인데, 이 호흡은 그래서 이제 이 두텁게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찐득하게 느리게 천천히 하는데, 그래서 이 성능이 그것도 이제 성으로 이끌어가요. 성은 느긋합니다. 느긋하기 때문에 얘는 그렇게 빠르게 호흡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호흡이 급할 때는 뭐예요? 이제 급할 때는 뭐냐면 뭔가 막 하려고 할 때, 그 호흡이 가빠지는 이유는 심기신을 쓰려고 할 때, 심기신을 억지로 쓰려고 할 때 호흡이 가빠져요. 고요히 있으면 호흡이 가빠지지 않습니다. 고요히 있을 때는 호흡이 안 가빠지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저기 무슨 배가 고픈데 저기 무슨 갑자기 토끼가 한 마리 나타났어요. 그러니 잡아 먹어야 돼요. 그럼 뛰어야죠. 막 뛰어가야 되죠. 뛰어가려면 어때요? 심장이 박동을 해야 되고 심장에 피를 공급해 주려니까 산소도 많이 필요하니까 호흡도 가빠져요. 게다가 어떤 뭔가 이렇게 공격을 해야 되는 공격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심기신이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면서 호흡이 가빠집니다. 그 반대의 상태가 바로 이제 성명정에 집중한 상태인데, 그렇게 하면 저절로 호흡이 느려지죠. 저절로 느려져요. 저절로 느려져서 차분해지는데, 느려지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고, 느려지기만 해서는 소용이 없고, 느려진 상태에서 기를 제대로 느끼고, 그리고 질병의 상태가 어떤지 느끼고, 그리고 이 질병이 무엇을 어떤 감정과 어떤 트라우마를 근거로 했는지를 바라봐서 그런 것들을 분리를 시켜줘야 돼요. 트라우마를 분리시키고, 그럼 기는 왜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게 하는 의지가 뭐다? 바로 무의식이다 라는 거죠. 무의식은 제가 이 1번부터 6번까지 앞부분 영상에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무의지는 이게 도인데, 억지로 하려 함이 없이, 그러니까 억지로 하지 않으면서 저절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무의식이에요. 억지로 내가 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몸에서도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고, 다 각자 알아서 자기 위치에서 자기 잘 최적의 상태로 돌아가도록 그냥 북돋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 각자 자기 일을 할 거니까. 그런 게 무의지예요. 그걸 이렇게 바라봐 주면 돼요. 그 문제점이 뭐였는지 바라봐 주면 되는데, 이게 이제 도구의 크기 때문에 이거는 더 깊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의지인데, 여러분이 이 무의지가 되게 어려우니까 뭘 하라고 했었냐면, 계속 성을 밝히고 지극히 선한 성을 인식하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내면에 이제 지극히 선한 성이 이미 있어요. 다 우주의 근원과 맞닿아 있는 여러분 내면에 이제 우주의 근원과 맞닿아 있는 지극히 선한 성이 이미 존재해요. 딱 존재해 있기 때문에, 이 존재하는데 얘가 좀 낯설게 느껴질 수가 그러니까 얘를 낯설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게 여러분 본질이에요. 본질인데, 이 지극히 선한 성이 이미 존재하는데, 여러분은 뭐냐면 그 성이
이 성에서 파생한 게 이제 심이거든요. 성에서 파생한 이 마음, 이게 성에서 심이 파생하는데, 심이 파생한 이후에 여러분이 태어나자마자 사람은 이제 울면서 통증을 느끼면서 시작합니다. 그 심기신을 느끼면서 시작을 해요. 성명정인데, 원래 성명정이었는데 딱 태어나고 보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태어나고 보니까 호흡하는 것도 막 쉽지가 않고, 막 여러 고통들을 몸으로 다 때려 맞아요. 다 감각을, 온갖 감각을 다 때려 맞는데, 그 감각은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기 위한 어떤 반응을 해서 안전함을 취하기 위해서, 만약에 불을 만지면은 뒤잖아요. 딱 돼서 다 죽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몸이 망가질 수 있잖아요. 망가지지 말아라. 어떤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는 걸 잘 피해라라고 그런 것들을 피하라고 있는 어떤 그 방어 기제예요. 그게 그 방어 기제로 만들어진 어떤 심기신의 여러 가지 방어 기제로 부닥쳐서 상처 입고 뭐 교통사고 당해서 다치고 뭐 이런 방어 기제로 인해서 상처가 났지만, 이 외부의 자극을 제대로 느끼고 반응해서 위험을 피하라. 그 외부의 어떤 자극 같은 것들을 때려 맞아가지고 그냥 죽어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잘 피하고 그걸로 이런 반응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은 겨우 거울 삼아서 위험을 나중에는 잘 회피해라 라고 있는 그 방어 기제들이거든요. 이게 방어 기제들인데, 그 방어 기제에 의해서 상처를 입고, 그걸 우리가 그 상처가 영구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그래서 그 영구하게 다쳤다라고 마음이 상해요. 마음이 상해서, 내가 뭐 어디 다쳐서 다리가 뭐 마비가 됐다거나, 저도 이제 인대가 끊어진 적이 있었는데, 발목 인대가 어쩌다 끊어졌었냐면, 제가 그때 몸이 되게 어마어마하게 좋았어요. 되게 좋을 때 뭐 야마카시 파쿠르 이런 걸 제가 어렸을 때 했었거든요. 20대 때. 근데 그 지하철, 저는 이제 그때 수유역 뭐 이런 데 살았었는데, 수유역에서 지하철로 되게 그 발바닥 계단을 뛰지 않고 한 번에 쭉 내려가는 이런 걸 했었어요. 한 번에 쭉 몇 초 만에 내려갑니다. 쫙.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저밖에 없을 거예요, 세상에서. 저는 못 봤습니다. 저 외에는 저보다 더 빠르게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발목 인대가 되게 유연하고 어마어마했었는데, 뭐 물론 이제 두 개나 세 개 다 이렇게 빨리 뛰어 내려가기도 하는데, 그러다가 인대가 끊어졌었죠. 그래서 완전히 파열돼가지고 완전히 박살나서 너덜너덜 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멀쩡하게 잘 돌아다녀요. 잘 달립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근데 어쨌든 그런 상처가 나거나 막 이렇게 망가지는 것이 영구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상처가 회복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어떤 다리가 부러졌다거나 뭐 그런 어떤 뭐 인대가 끊어진다거나, 아니면 뭐 암이 생겼다거나 하는 것들은 다 치료가 됩니다. 이 성명정에서부터 여러분의 육체는 파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이제 성명정부터 파생된 것이기 때문에, 성명정만 온전하면 육체가 회복이 돼요. 먼저 이제 코부터 느껴요. 코를 먼저 이렇게 느끼는데, 처음에 이제 코를 느끼면서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다 보면 기도 또 느껴지거든요, 호흡을 하면. 근데 그 전에 폐통을 키워요. 폐통을, 팔을 이렇게 크게 벌려가지고, 운동하는 거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폐통을 키워서 폐를 확장시킨 다음에, 폐가 확장이 되면 이제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가죠.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아래로 압력이 내려가서 단전으로 내려가는데, 그러면서 이제 기가 같이 내려간다라는 느낌을 따라가시면 되는데, 먼저 말씀드린 게, 이제 문양무상을 할 때 성으로 이 다친 데를 바라보고 이 에너지가 빠져나가려는 걸 바라봐서 얘가 떨어져서 풍사가 떨어져 나가고, 풍사가 이렇게 떨어져 나갑니다. 풍사가 띡 떨어져 나가버려서 없어져 버리는 상태고,
기가 이렇게 쓱 내려가는데, 내려갈 때 봐주세요. 내려갈 때 보시면 되는데, 이 기가 돌아가는 방향은 이게 여러분 정면에서 봤을 때, 내가 나를 봤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가요. 반시계 방향. 무조건. 그래서 장이, 이게 이제 잘못 아시는 분들은 시계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야? 뭐 내 대장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대장이 이렇게 돌아가서 똥이 나가니까 시계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을 하세요. 아닙니다. 이 몸이 돌아가는 방향, 신기신을 내가 끌고 가야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기신을 끌고 가는 거지 신기신에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장 방향으로 가버리면 신기신에 끌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신기신에 끌려가지 마시고 내가 신기신을 끌고 가는 방향인데, 처음에 이렇게 단전까지 쭉 끝까지 내려갔다가, 단전까지 쭉 내려갔다가 이렇게 돌아요. 왼쪽 옆구리. 그래서 다시 이렇게 단전으로 들어갔다가 척추로 올라가고 머리로 올라가고, 그리고 다시 쭉 내려오는데, 여기서 근데 이거가 뭐냐면, 윷놀이 생각하시면 돼요. 윷놀이. 윷놀이가 단전호흡을 형성하는 겁니다. 윷놀이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렇게 여기서 시작을 한다면 하나 있고, 이렇게 각각 센터가 있고, 여기 또 이렇게 연결돼 있고, 윷놀이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네 칸이 돌아가죠. 이렇게 돌아가죠.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렇게 돌아갈 수 있죠. 단축해서. 그거 똑같습니다. 이제 내가 소처럼 앉아있으면 한 번에 이렇게 갈 수 있어요. 내장을 다 순환시켜서 내장이 멀쩡하면 이렇게 돌릴 필요가 없는 거죠. 한 번에 딱 가죠. 꺾어 여기서 단축 코스로 가는 거죠. 똑같습니다. 단전호흡도. 그리고 여기서 바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죠. 여기서 그거 뭐냐? 대유천도 이미 안 선 사람. 바로 여기 단전을 시작해서 여기 안 보이는, 이 판때기 안 보이는 이 척추 순환해가지고 바로 들어가요. 이렇게.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완전히 성경청 딱 완성돼가지고 여기로 바로 딱 집중이 딱 돼버리고, 성으로 집중되고 명으로 집중되고 정으로 딱 집중 딱 됩니다. 그래서 이 윷놀이가 단전호흡이랑 똑같은데 원리를 그냥 나타낸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호흡을 하면 처음에는 이 내장 망가지는 데를 하나씩 뚫어요. 하나씩 이렇게 뚫고, 뚫다가 완성이 되면, 단전이 완성된 다음에 이렇게 대주천에서 척추 한 바퀴 돌아가지고 다시 단전으로 내려오는, 이렇게 되는 거, 이런 코스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단전이 꽉 차면 이게 순서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땠냐면, 처음에 이렇게 그처럼 이제 좌여우여 이렇게 했어요. 저도 이제 연정 심리법으로 좌여우여 따로 했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단전이 활성화되고 커진 다음에는 척추를 타고 올라가는데, 머리를 뚫으면서 이제 더 큰 소리가 나죠. 그럼 그때는 여기가 다 뚫려 있으니까 이게 느껴지지도 않고 한 통이라서 그냥 한 방에 호흡이 쭉 돌아서 여기를 바로 뚫고 있습니다. 한 번에. 이제 웅기는 이게 다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반에 기반을 잡는 게 핵심이에요. 기반을 잡는 게 핵심입니다. 무념무상과 무의지, 이게 양대 요소고, 호흡 웅기의 3대 요소는 의지와 호흡과 기, 이 세 가지가 되고, 이 몸을 유연하게 한다거나 폐 확장한다거나 뭐 이런 게 이제 베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의지가 이제 무의지위인데, 무의지위 할 때도, 그리고 무념무상 할 때도 역시 성명정, 그 중에서 이제 성으로 무념무상도 하고 무의지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영상을 잘 보신 분들은 이거 보기 전에 이미 이거를 다 하셨을 거예요. 그 전에 이제 6번째 영상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서도 뭐 성명정, 이 무의지로 본질로 가라고 무의지로 하라고 했던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본질인 성명정을 잘 느끼면
본질로다가 본질인 성으로 이 아픔이나 트라우마나 감정이나 질병 등 뭐 이런 것들까지 다 바라봐서 얘를 바르게 가도록 해야 됩니다. 바르게 가도록 하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제자리로 돌아가고 거기서부터 호흡이 시작이 돼요. 거기서부터 이제 저절로 호흡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깨우침을 얻으면 이 성이 딱 느껴지면서 얘가 이 어떻게 보면 뭔가 이렇게 너무 밝은데 뭐 낯설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되게 막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중에서도 진화나 뭐 무의식이다 뭐 이런 경우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얘가 무의식이 마치 얘가 뭐 성령이다 아니면 뭐 이렇게 생각돼서 이거가 자기가 아닌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인데, 여러분 자신인데, 이 마음의 작용으로 여러 가지 그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캐릭터들이 만들어지거든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트라우마들이 막 이렇게 맞아서 생겼다거나 개한테 물렸다거나 아니면 뭐 부자한테 잘 보여야지 하는 그런 얼굴들, 뭐 아니면 내가 어떤 뭐 감정 노동을 하는데 감정 노동을 하면 억지로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미소를 지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 마치 내가 진짜 그건가? 라는 그런 착각에 빠져요. 뭐 연예인들도 영화 배우나 드라마 같은 거 이제 할 때, 영화나 드라마 뭐 이런 거 할 때 그 캐릭터에 몰입하다 보면 캐릭터 때문에 정신적으로 막 분열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 그런 거가 자기로 착각하는 거기 때문에 생각이 여러 가지로 파생이 되는 거거든요. 머릿속에 여러 개로 파생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 어떤 트라우마나 감정이나 뭐 그런 상처나 뭐 이런 것들로부터 그 누군가를 보고 생각했다거나 뭐 이렇게 파생된 것들이지 여러분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본질인 성으로 그걸 바라봐요. 계속해서 바라봐주면 그런 어떤 내가 뒤집어 쓰고 있었던 가면이나 이런 페르소나들이 사라져요. 내가 억지로 남한테 뭐 어떤 걸 하고 있었던 것들, 뭐 그래서 억지로 지어내고 있었던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억지로 막 지어내는 것들을 없애고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억지로 지어내고 있던 것들을 다 바라봐서 사라지게 만드세요. 그러면 오로지 성만 딱 남는데, 성만 나오면 사회생활 하기가 힘들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기신을 써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뭐 일할 때도 마찬가지로 뭐 신기신을 써서 일을 하고, 어떤 최소한 이제 사회생활 하기 위한 기초적인 신기신 남겨놓고 수련할 때는 이제 완전히 성경적으로 돌입을 해서 수련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호흡도 저절로 되고 간단해요. 이제 그 호흡이란 게 원래 이 여러분이 이제 성경적인 성령이 좋을수록 잘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초등학생들이나 뭐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 욕심이 없죠. 욕심이 없어서 얘네들은 이 가르치면, 저도 이제 어린애들을 가르쳐 본 적이 있는데 그냥 바로 돼요. 바로 가르치면 바로 기도 바로 딱 느끼고, 기 이렇게 하는 거 한번 느껴봐라고 하면 딱 바로 손바닥 기가 이렇게 둥둥 떠있는 거 느끼고 막 이러거든요. 바로 느끼는데,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도 그렇고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다 누구나 인간은 이제 기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기가 있으니까 사는 거거든요. 못 느끼는 건 뭐냐면 고요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이 운기의 3대 요소인 의지, 호흡, 기, 이 세 가지 중에 기는 일단 고요함으로써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다 정리해드리면,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고요함으로써 획득할 수가 있고, 호흡은 이 성령정으로 마찬가지로 호흡도 느리게 해야 되는데, 그 느림이 뭐예요? 느리게 할 수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떤 욕망이 발생하지 않아야 돼요. 일단 욕망이 발생하면, 내가 어떤 욕구가 발생하면 호흡이 가빠지잖아요. 다 인간이 호흡이 가빠져요.
그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심기신에 빠져 있으니까 호흡이 가빠지는 건데 성명적으로 가면 갈수록 이 호흡이 느려지죠. 그래서 호흡이라는 것에 정의를 내리자면 이게 이제 자동수련이에요. 자동수련이 뭐냐면 스스로 움직여서 하는 수련, 스스로 동력을 가지고 하는 수련이 자동수련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자동수련 말고 피동수련이 있는데 피동적으로 이렇게 막 주문 같은 거 해가지고 한다거나 하는 수련이 피동수련이고, 피동이라거나 아무튼 그렇게 하는데 자동수련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스스로 하는 건 뭐냐면 성명정으로 스스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명정이 스스로니까 성명적으로 심기신을 움직이는데, 성명적으로 심기신을 움직이는 게 바로 운기 그리고 호흡이에요. 호흡으로 제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호흡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호흡으로 심기신을 제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호흡으로 심기신을 제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얘가 제어가 안 되니까 처음에는. 그래서 그 제어하는 바탕이 뭐냐? 이게 성명정이죠. 이렇게 알면 못할 수가 없죠. 이렇게 정리가 되면 못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호흡은 그래서 이제 이 제어하기 위한 건데, 그래서 먼저 통을 키워 놓으면 그 통을 키워 놓은 다음에 성명정한테 컨트롤을 맡기면 저절로 호흡이 느려져요. 그러면 심기신이 호흡이 느려지면서 심기신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기는 고요함으로써 느꼈고, 호흡은 성명정으로 제어해서 그 이유를 알았으니까 이 제어의 바탕에 성명정한테 제어권을 넘겨주고, 그래서 호흡을 느리게 심기신을 하도록 내가 의지를 내서 따라오게 만들고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의지는 뭐다? 지극히 선하고 순수하고 그 성으로 바라봐서 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짧게 이제 호흡법만 정리를 하는 영상을 추가로 올립니다. 일단 호흡법은 어쨌든 이제 무념무상이랑 이제 무의지위가 최상위예요. 그래서 이제 호흡법의 시작이기도 하고 목표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제 무의지위가 돼야, 무념무상이 돼야 제대로 시작이 되고, 또한 무념무상이랑 무의지위가 완전히 돼야 이 원신을 만들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시작을 할 때 이렇게 두텁게 시작하는 이유는 고생 안 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시작할 때 빠르고 고생 없이 바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사실 이제 요즘은 욕심이 점점 없어지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어서 바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안 되니까 이제 호흡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되니까 이 호흡 자체가 이 정신수련이자 이 무의지로 가기 위한 방법론의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으로 이제 감정을 제어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저거 자체가 이 도구인데, 도구 이전에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돼요. 먼저 선택을 하면 저 도구를 이용해서 하나씩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으로 이게 제어하겠다라고 선택을 하고, 점진적으로 일단 무의지 무념무상이 처음부터 안 되면 점진적으로 할 텐데, 일단 점진적으로 천천히 이제 이 의지와 호흡과 기를 동시에 집중해서 하나씩 이렇게 뚫고 내려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무념무상이 잘 되면 되게 쉽게 바로 갑니다. 바로 딱 가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게 결국엔 이렇게 뚫고 내려가는데, 호흡이 내려갈 때 뚫고 내려가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맥이나 이런 데를 폐를 키워서 공기를 내리면서 이렇게 하나씩 뚫어요. 근데 이제 길을 뚫는 게 사실은 진짜로 뚫는 게 아니라 이 원래 있었던 통로를 다시 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의식의 개혁이에요. 의식의 개혁. 이게 그래서 정신수련이라고 하는 건데, 이 막혀있던 걸 뚫다 보니까 이게 막 열감도 느끼고 뭐 어떤 기감도 느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단전에 뭐 자리 잡고서는 처음부터 막 기가 잔뜩 쌓인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이렇게 천천히 내려가는데 단전에 이제 열감이나 이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게 뭐냐면
정년이랑 정제되는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맑아지는 거예요. 맑아지는 거. 기가 맑아지는 겁니다. 그냥 얘가 기가 맑고 완전히 순수해야지 올라가요.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야 대주션이 되는데, 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맑아지는 게 뭐냐면 무념무상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념무상이 처음부터 되면 너무 맑으니까 바로 되는 거예요. 그냥 조금만 모이면.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빨리 하려면 뭐냐? 무념무상부터 하는 게 공부가 제일 빠른 겁니다. 그래서 제일 빠른 길을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무슨 욕심을 자꾸 하려는 분들도 계신데, 단전호흡 하는 것 자체가 욕심을 비우는 거예요. 바로 욕심 비우는 과정입니다. 그냥 여기서 정년이랑 정제도 뭐냐면, 탁기라도 호흡을 끌어오를 때도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탁기를 끌어모으는 이유가 잡념이 많아서 그래요. 잡념이 많고 막 뭐 어떤 욕정이나 뭐 이런 게 많고 막 하면 쌓이는 게 탁기가 절반 이상이 되기 때문에 얘를 정년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정년이 완료되면 돌아갑니다. 자연스럽게 돌아가요. 척추를 타고 올라가는데 부지불식간에 올라갑니다. 그냥. 그리고 그때는 물론 이제 호흡이 길어진 상태인데, 정년이 완료되면은 자연스럽게 타고 올라가는데, 이거를 억지로 완료도 안 되는데 막 일단 많이 모으면 될 거야 라고 해서 잔뜩 모아서 배를 빵빵 해가지고 타고 올려가려고 시도해봤자 탈장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 탈장된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또 되게 많아요. 억지로 밀어봤자 사고만 납니다. 그리고 억지로 밀어서 탁하는 기운이 올라간다. 이게 정신 나가는, 뇌가 망가지는 지름길입니다. 그거는 뇌가 망가져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기가 맑아져서 정제랑 정년이 완료가 되면 자연스럽게 타고 올라가요. 그냥. 그러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고 무의지로 계속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여러분의 성이 뭐 정 안 되면은 이게 막 정제하는데 쉽지 않다, 막 탁기가 너무 몸무게 막 여러 마음에 많다라고 하면 얘가 응신입결해요. 성이 단전으로 딱 들어가서 직접 밭을 갑니다. 밭을 가는 느낌으로. 어떤 느낌이냐면, 직접 이렇게 막 짊어지고, 이 몸뚱아리를 내가 짊어지고 간다 이런 느낌이에요. 몸뚱아리를 짊어지고 간다 이런 느낌인데, 그렇게 하다가 이 에너지가 차면 자연스럽게 올라가거든요. 자연스럽게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를 성이 그때는 따라가면 안 돼요. 따라가지 말고 바로 본래의 자리에서 안관 및 비관심에서 계속 바라보시면 돼요. 계속 바라보고 중심에 계속 있어야 됩니다. 성은 계속 중심에서 바라보시고, 단전도 이제 생기면, 명이 생기면 중심에서 가만히 바라보고, 기운이 타고 올라가면 타고 올라가는구나 라고 계속 보세요. 타고 올라갈 때 갑자기 욕심이 생겨서 막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면 사고 납니다. 끊어지거나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거나 막 이래요. 타고 올라가면 이제 결국 이제 머리로 가는데, 머리로 올라가면 이제 그것도 역시 지극히 맑아야 돼요. 올라갈수록 맑아야지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맑은 기운으로 완전 순수하게 아무 생각도 없어야 됩니다. 이럴 때 특히 무의지로 계속 올라가야 돼요. 무의지로 올라가서 머리에서 뭘 하든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관찰만 하시고, 근데 무의지로 관찰해야 됩니다. 성으로 관찰만 하세요. 그러면 뭐 소리가 나건 뭐 머리가 맑아지고 뭘 하는데, 이걸 뭐 무협지 같은 데 보면은 잘 안 뚫리니까 뭐 현관을 타통한다고 억지로 쿵쿵쿵 때린다 뭐 이러는데, 그거는 엉터리고, 억지로 때려서 뭐 코피가 났지만 뭐 코피가 팍 쏟아지면서 머리가 맑았다, 이것도 다 헛소리입니다. 죽어요. 그걸 잘못하면. 그렇게 하면. 그런 거 아니고, 억지로 하는 거 아니고, 이게 끝난 다음에 아무 징후가 없어요. 아주 그냥 맑고 청정합니다. 그냥 뚫고 올라갔을 때 뭐가 막 코에서 나온다 이러면 사고 난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그냥 운기가 되는데 무의지로 자연스럽게. 이때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게 생각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아무 개념이 없어야 돼요. 그냥 개념이 무슨 뭐 백회로 뭐가 들어오고, 뭐 어디 인당이 어쩌고, 뭐 무슨 뭐 뇌에서 무슨 무슨 뇌에 무슨 구조 같은 거 생각하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아무 개념 없이 무의지로 그냥 가만히 성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가만히
바라보기만 하세요. 그러면 열려요. 다 자연스럽게. 그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목으로 타고 내려가는데 이 명이라 그러면서 이제 원래 이미 호흡 시작할 때 여기 다 뚫었을 테니까 목으로 내려가는 거 쉬워요. 그냥 뭐 입 벌린다거나 뭐 이상한 짓 하지만 않으면 잘 내려가요. 잘 내려갑니다. 그대로 있으면 이미 다 뚫은 거기 때문에 잘 내려가는데, 그래서 이제 명도 채우고 정도 채우는데, 명이랑 정은 사람에 따라 이미 시작할 때 명이랑 정을 채우고 돌리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채우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채워지다가 또 나중에 더 채우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어쨌든 성명 정이 다 이제 완성이 되면 그 호흡만 가지고 대주천만 가지고 완성이 안 되면 여러 가지 것들을 하셔도 됩니다. 여러 가지를 해서 어쨌든 완성이 시키면, 완성이 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원신을 얻는 깨달음이 필요해요. 이때는 원신을 얻는 큰 깨달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성만 일어났는데, 성만 이렇게 다시 밝아졌는데 그게 원신이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도 게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성이 오래되면 나름 이제 그 정신적인 깨달음으로 얘가 원신하고 비슷하게 어떤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원신은 아니고, 성도 아직은 더 키워야 되고, 명이랑 정을 완성시켜서 얘네를 합쳐서 어떤 합치고 있는 상태에서 큰 깨달음을 얻으면 원신이 발현이 돼요. 이러면 이제 또 문제가 생기죠. 뭐냐면 머리 올라갈 때도 무의주의를 해야 되는데, 이 원신을 만들었는데 무의주의가 잘 안 된다, 무념무상이나 이런 게 잘 안 되고 감정이 치닫는다라고 하면 나중에 크게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왜 그러는지 뭐 그런 것도 나중에 뒤에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운기를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으로